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캘거리 부동산 시장, 그중에서도 2025년 5월 최신 동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CREB 캘거리 부동산 위원회 월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이번 시간 목표는요. 이 데이터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떤지, 또 중요한 흐름은 뭔지, 그래서 이게 캘거리 시장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. 바로 좀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? 작년 5월하고 비교하면 전체 매매 건수가 17%나 줄었어요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장기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11% 높다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좀 주춤하긴 해도 완전히 얼어붙었다,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. 그렇죠.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볼까요? 5월 총 매매 건수가 2,568건. 작년보다는 한 16.9% 정도 줄었고요. 재고는 이게 6,740건인데 작년보다 97.5%, 거의 2배네요. 네, 재고가 확 늘었죠. 그리고 그 벤치마크 가격, 그러니까 대표주택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. 이게 58만 9,900달러로 작년보다 2.5% 정도 내렸습니다.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그림은 역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. 매매는 줄고 재고는 확 늘고. 이건 뭐 명백하게 그동안 엄청 뜨거웠던 판매자 위주 시장에서 이제 좀 균형 잡힌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. 아, 균형 잡힌 시장이요? 네. 물론 뭐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대도시들에 비하면 캘거리는 아직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하고요. 특히 그 공급 계월수 있잖아요. 시장에 나온 매물을 다 파는데 걸리는 시간. 이게 2.6개월로 늘면서 구매자들이나 판매자들 모두 약간은 숨쉴 틈이 생긴 거죠. 그렇군요. 전체적으로는 이제 균형점을 찾아간다 이란 말씀이신데 이게 또 주택 유형별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아파트랑 로우하우스 쪽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. 아파트 먼저 보면 매매 건수가 확 줄었어요. 작년 대비 36%나 빠졌고 벤치마크 가격은 33만 5,300달러. 이것도 1.5% 내렸네요. 네, 공급 개월 수도 3.6개월로 늘었고요. 네,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새로 짓는 임대용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신축 물량이요? 그렇죠. 새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이게 투자자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또 기존에 월세 살던 분들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. 특히 그 N이나 SE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이랑 직접 경쟁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. 뭐랄까, 새 대형마트 옆에 오래된 가게 같은 느낌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근데 뭐 최근에 좀 내렸다고 해도 지난 2년간 워낙 많이 올랐어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건 아니에요. 아직은요. 그렇군요. 그럼 로우하우스는 어떤가요? 옆으로 붙어있는 집들 말이죠. 매매는 이것도 줄긴 했는데 15%,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높다고요. 근데 재고가 2달 연속 1,000건 넘어서면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. 이건 좀... 네, 맞아요. 재고가 늘어난 게 확실히 가격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애니 지역은 공급 개월 수가 3.5개월까지 올라갔어요. 재고 부담이 꽤 크다는 거죠. 그 외에 놀스, NW, 사우스 지역에서 가격이 좀 조정되는 건 이쪽에도 신규 주택 공급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. 근데 또 단독주택이랑 반단독주택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. 단독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76만 9,400달러로 작년보다 1% 올랐고 반단독주택은 69만 7,300달러로 2.8%나 올랐어요. 아니, 재고는 늘었다면서 가격이 오른다. 이건 왜 이런 거죠? 네, 이 두 타입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고 할 수 있죠. 단독주택은 매매 자체는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상태로 가는 과정이고요. 근데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요. 예를 들어 애니 지역은 재고 늘면서 가격이 좀 약세인데 다른 지역은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. 아, 지역별 편차가 있군요. 그렇죠. 반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아직 좀 타이트해요. 공급 개월 수가 2개월이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. 여기도 지역별로 보면 N이는 내렸는데 NW는 오르고 뭐 그런 식이고요. 그리고 요즘 집 지을 때 반단독보다는 로우하우스를 더 많이 짓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것도 반단독 공급이 확 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 복잡한 숫자들, 이게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
만약에 아파트나 로우하우스를 보고 계신다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매물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가격 면에서도 조금은 유리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반면에 단독이나 반단독 주택은 여전히 좀 강세지만 어느 동네를 보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다를 수 있다는 거.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겠어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은 그거예요. 캘거리 전체 시장은 좀 식으면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주택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정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부적인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캘거리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는 냉각 추세지만 비교적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파트와 로우하우스는 가격 조정 압력을 좀 받고 있고 단독 및 반단독 주택은 상대적으로 강세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던져보자면요. 이렇게 재고가 늘고 시장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금리가 변화하거나 또 다른 거시경제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주택 유형별, 지역별 다른 흐름에 앞으로 몇 달간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 이건 정말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